자, 안녕하세요.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안석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화학도 마지막 단어죠. 반응 속도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왔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화학이 이제 커다랗게 세 파트예요. 세 파트. 그 세 파트 중에 마지막 이제 반응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 사실 이 부분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개념을 잘 잡고 가야지만 이과 가는 학생들 좋겠지. 3학년 때 배우는 내용하고 1학년 때 배우는 내용하고 아주 많이 달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 어떤 개괄적인 내용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반응 속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반응 속도 단원에서 커다랗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커다랗게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얘기할 건 뭐냐면, 첫 번째 반응 속도란 무엇인가? 그래서 반응 속도란 뭔지. 자, 요걸 볼 거고, 요거하고 더불어서 무슨 내용을 함께 볼 거냐면, 우리 반응의 종류라는 게 있어요. 반응의 종류는 뭐 어떤 개념에 따라서 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속도의 개념에서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반응의 종류를 나누게 되면 두 개밖에 없겠지. 빠른 반응, 그리고 느린 반응, 그지? 그래서 반응의 종류를 볼 거야. 속도에 따른 반응의 종류. 반응의 종류. 뭐예요? 속도에 따른. 요걸 요번 시간까지 볼 거고요.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뭘 볼 거냐면, 두 번째로 이 반응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야. 반응 속도의 측정법. 자, 이걸 보게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기체를 치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제 반응 속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 그러면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과학 선생님하고 하면서 맨 첫 시간에 배웠던 거, 과학의 탐구, 그죠? 거기에서 나왔던 뭐의 통제? 변인의 통제, 그죠? 그래서 변인 통제에 대한 내용이 여기 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반응 속도의 영향 요인. 자, 요거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나면 또 이제 화학이 끝장나는 거지. 자, 갑시다. 반응 속도 첫 번째.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속도의 개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배웠다시피 속도 그러면 V는, 그지? V는 잘 안 보이겠다. V는 아유 안 써져. 는 뭐야? 시간분의 뭐 이런 거지 뭐. 뭔지 모르겠어, 그지? 하여튼 단위 시간 동안에 무언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의 속도라고 보면 돼. 속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1초 동안 뭐 하는데 뭐 하는 거, 그러면 1초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 그럼 그 사건이 일어나는 속도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화학 반응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놈이 있잖아. 이렇게 반응을 해서 B라는 놈이 돼. A라는 놈이 B로 바뀌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변화? 그렇지. 화학 변화. 그럼 이런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의 종류가 서로 다르죠. 성질도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A라는 놈이 B로 바뀌게 된 거니까 A라는 놈은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 반응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반응물 이렇게 볼 수 있고, B라는 물질은 뭐라고 볼 수 있어? 생성된 물질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생성물 이렇게 볼 수 있어. 됐니? 그럼 봐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반응물이라고 하는 놈은 점점점 양이 어떻게 돼? 감소하겠지? 감소. 그리고 생성물은 점점점 생겨나는 거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증가. 이렇게 되겠다. 자,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 얘가 감소하는 속도가 빠르면 느린 놈과 비교해서 누가 빠른 거야? 빠른 놈이 빠른 거지. 말이 좀 웃긴다, 그치? 예를 들어볼게. A가 감소하는 양이 1초 동안 10g이래. 그러면 어떤 다른 C라는 물질을 갖다 댈까? C라는 물질이 뒤로 바뀐대. 이렇게. 이런 반응이 있어. 그럼 C라는 물질은 1초 동안에 5g 감소한대. 그러면 위의 반응과 아래 반응 중 빠른 건 누구야? A. 위의 반응이 빠른 반응이죠. 1초 동안에 10g, 1초 동안에 5g 변했잖아. 그럼 변하는 속도가 빠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갔지? 그러면 거꾸로 B가 생성되는데 A가 B로 바뀌면 A는 고체였어. 그 그람으로 따졌으니까 B는 기체래. 그러면 생겨나는 기체가 1초 동안에 얘는 10ml고 얘는 5ml래. 그럼 누가 더 빠른 거야? 그치, 위에가 빠른 거지. 왜? 생성물질이 만들어지는 속도 또한 우리가 반응 속도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가 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반응 속도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바로 이쪽으로 와봐. 자, 반응하는 속도란 단위 시간 동안에 뭐 하느냐? 반응물의 감소량. 자, 요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요 이야기는 결국 무슨 얘기랑 또 비슷한 얘기야? 단위 시간 동안에 생성물의 증가량. 자,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얘랑 이퀄로나 버리면 좀 곤란해. 왜냐면 얘는 그람이고 얘는 밀리리터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생성물하고 반응물하고 생성물하고 변화하는 양이 비례하지만 같을 수는 없다는 거지. 항상 같은 건 아니야. 우리가 어떤 반응에선 같은 반응들도 있어요. 1대1로 나오는 그런 반응들도 있는데 2가 감소하고 1만 생겨나는 그런 반응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감소하는 비율과 얘가 증가하는 비율은 서로 비례는 하지만 오케이? 값이 같게 나올 수는 없다는 거지. 이거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반응하는 속도란 단위 시간 동안에 반응한 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반응량. 오케이? 그러니까 반응한 양만큼 생성되는 거잖아. 반응한 양만큼 반응물이 감소를 하게 되는 거잖아.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요런 내용을 갖다가 오른쪽에 그래프로 좀 나타내 볼게. 여기 와봐. 그래프가 항상 이렇게 그릴 때는 똑바른 것 같은데 다 그리고 나면 좀 삐뚤더라고. 자, 요렇게 돼 있을 때 단위 시간 동안에 자, 반응물의 양이야. 반응물의 질량이라고 하는 거야. 질량. 자, 그러면 반응물의 질량이라고 하는 요 말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말이 뭐가 되냐면 얘가 만약에 기체라면 부피라는 이야기가 할 수 있거든. 그치? 오케이. 자, 부피일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수용액 상태라면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농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농도. 일정한 물의 양 속에 이 반응하는 물질이 많이 녹을수록 농도가 높은 거지. 그치? 그러면 농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뭐 그래 이 정도 되겠다. 그치? 질량, 부피, 농도 요렇게 정도 되겠다. 그죠? 그럼 반응물의 질량이냐 부피냐 농도냐 얘네들이 다르게 나온다 하더라도 Y축에 써지는 요 내용들은 전부 어떤 내용들? 같은 내용들. 따라서 그래프는 같은 모양.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반응하는 물질이니까 처음에 일정량만큼 이렇게 존재를 했겠죠? 그렇지. 그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얘네들은 점점 감소하겠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대강 생각을 할 때는 얘네들 반응 속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 반응 속도에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면 어떤 그래프가 나와야 되냐면 얘가 요렇게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돼. 이게 뭐니? 단위 시간분의 반응물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거지. 그럼 왼쪽에 다시 봐봐. 반응하는 시간, 일정한 시간 동안에 반응하는 양. 그러면 반응물의 감소하는 양, 반응물의 변화량. 그러면 이거를 반응량, 반응물의 변화량 이렇게 보면 이 기울기 자체가 뭐가 되는 거니? 기울기가. 나는 맨날 하는 거잖아. 기울기가 뭐야? 반응하는 속도가 되는 거죠. 이해 가니? 오케이. 근데 실제 그래프는 요딴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이미 틀렸어. 이렇게 안 나오고 실제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나와요. 자, 요런 식으로 요렇게.
자, 여기 왜 그런 걸까? 한번 볼까? 자, 지금 요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면 무슨 내용이냐면 처음에 반응 속도 봐라. 요 시간 초기 T0라고 할까? T0. 처음 반응 속도가 여기 이 점에서의 이 접선 기울기가 되는 거지. 접선 기울기. 엄청 크죠. 근데 나중에 여기를 T1이라고 그럴까? T1. 그러면 T1에서의 이 접선 기울기는 요만큼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럼 얘랑 잽이 안 되지. 그럼 기울기가 지금 뭐하고 있니?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죠? 그럼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반응하는 속도도 뭐하고 있다? 그렇지. 이것도 감소하고 있다. 이 얘기야. 이 이유를 이제 우리가 3번째 시간에 배울 거거든. 왜 그런지. 여기서 니들이 기억할 건 이거야. 초기 반응 속도. 반응이 일어나자마자를 얘기하는 거야. 요 초기 반응 속도가 어떻다? 가장 빠르다. 알겠니? 초기 반응 속도보다 더 빠른 지점은 없어요. 됐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건 이제 왜 그러냐면 반응물의 양이 많으면 당연히 반응하는 속도가 빨라져. 왜? 농도가 높으면 반응할 수 있는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봐봐. 요 세 개가 변하는 거랑 세 개가 변하는 거랑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 찍다가 입으로는 말을 하고 그 뒤로는 막 기침을 하고 막 그래. 하여튼 그 반응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왜 이렇게 변화되는 이렇게 커질 것 같잖아. 느낌이. 그치? 이제 나중에 충돌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설명하기 참 좀 곤란해요. 알았죠?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해줄게. 여기로 와. 옆으로 가서. 자, 그러면 우리가 반응물의 변화를 보기도 했지만 또 저쪽에서 뭐도 봤냐면 생성물의 변화도 봤었지? 생성물의 변화. 이거 너무 삐뚤다. 그죠? 내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딱 봐도 삐뚤어. 이게 좀 심했어. 자, 요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그럴까? 요렇게. 마음이 삐뚤어서 그래. 자, 그럼 시간에 따른 생성물, 그치? 자, 생성물에 마찬가지 질량, 부피, 농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자, 그런 것들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어떻게 나와? 원래 이론적으로 하면 아까 전에 일정하게 감소했으니까 얘는 일정하게 증가를 해줘야 맞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니? 이 기울기가 속도가 되는 거잖아. 맞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론상의 그래프, 그러니까 우리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전부 통제시켰을 때는 이렇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반응 속도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그걸 다 고려를 했을 때 나오는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 에이, 이게 중간에 끊어지면 꼭 그래프가 못생겼어. 다시 요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 갔니? 봐봐. 요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서 이게 지금 내가 뭐하니? 졸려. 지금 선생님이 미쳤나봐. 미안해. 진짜 미안해. 한 30초 한 30초 니들 버렸어 나 때문에. 자, 요렇게 가면 안 되죠? 요렇게 가야지. 이렇게. 그지? 뭐하고 있는 거니 지금? 이렇게 돼야죠? 왜? 초기 반응 속도가 제일 크다며. 그러면 처음에 기울기가 제일 커야지. 그러면 처음 기울기, 여기는 이제 또 다시 T0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오늘 삐뚤어? T0라고 한다면, 요 지점에서의 기울기, 접선 기울기가 이만큼이죠? 근데 요 지점을 보니까 여기 T1이라고 한다면, T1에서의 기울기는 어때? 거의 누워있지? 그치? 누워 자잖아, 니들처럼. 그지? 이렇게 돼서 T0, T1 이렇게 있을 때 반응 속도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 감소하고 있는 거. 즉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다. 왼쪽이랑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나 결론은 뭐니? 초기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르다. 됐죠? 오케이. 그 이유는 3번째 시간에 알았죠? 자, 저쪽으로 다시 가서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반응 속도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빠른 반응이 있고 느린 반응이 있다 했잖아. 아까 A가 1초 동안 10g 감소하면 얘는 5g 감소했대. 그럼 위의 반응이 아래 반응보다 빠른 반응 이렇게 얘기했지? 그렇지. 그래서 그 반응의 종류, 속도에 따른 반응의 종류를 선생님이 설명할 거야. 자, 여기 봐봐. 자, 빠른 반응과 느린 반응이 있어요. 한꺼번에 다 안 잡아주셔도 돼요. 자, 빠른 반응의 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연소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연소 반응. 뭐 연소 반응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활활 종이가 탄다 뭐 이런 거였지, 그치? 아주 빠른 반응. 그러니까 이 빠른 반응이라는 건 내가 딱 봤을 때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낄 정도로 아주 그 눈에 확 보이는 그런 반응이 있죠. 그런 반응 우리가 빠른 반응이라 그래. 그럼 연소 반응이나 뭐 이제 뭐 대표적으로 연소 반응에 이제 폭발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어. 폭발이야. 내가 예전에 이거 폭발이라고 썼다. 얼마나 쪽을 당했는지. 하여튼 난 과학 선생님이니까 괜찮아. 알았지? 이원석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나는 괜찮아. 난 과학 선생님이다. 폭발. 그러니까 그 왜 아까 뭐 무슨 강의였지? 그 사회 선생님이 그 계산 이렇게 하다가 좀 이렇게 미리 생각 못 하시고 실수할 수도 있어. 나도 가끔 그래. 막 뭐 원 면접 구하다가 막 2파이 하려고 하고 그래. 나도 과학 선생님이니까, 그지? 이런 거 연소 반응. 두 번째는 이온 간의 반응이 있어요. 이온 사이의 반응. 자, 이온 사이의 반응은 우리가 배운 거 두 개 있죠? 뭐하고 뭐? 앙금 반응하고 중화 반응. 그치? 자, 앙금 반응과 중화 반응 둘 다 눈에 확 보이는 반응이지. 뭐 얘를 써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어떤 반응이 있냐면 얘네들 그 앙금 반응, 중화 반응 그리고 금속과 산의 반응이 있어요. 금속과 산의 반응. 이건 우리 산염기 하면서 했어, 그쵸? 그래서 수소기체 발생하는 거. 그래서 수소기체 뽀글뽀글 막 올라오거든. 자, 요런 반응들이 대표적인 빠른 반응이야. 자, 그러면 요 느린 반응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예로 이제 그 느린 건 내 눈에 거의 안 보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잘 모를 정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로 대표적인 예가 과일이 익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과일이 익는다. 자, 요런 반응이 있죠? 과일이 익는 반응도 마찬가지 아주 느린 반응이고요. 자, 과일이 익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통 이제 산화 과정이라고 이야기해. 자, 두 번째 이제 그 과일이 익는 반응은 산화 반응이 아니다 얘들아. 과일이 갈변되는 반응이죠. 미안해. 선생님 지금 뭐 써놓고 막 진짜 졸린가 보면 미쳤어. 과일이 그 갈변되는 거 있죠. 갈변이라고 아니? 니들 왜 과일 깎아 먹다가 하나 남으면 네가 먹어, 엄마가 먹어, 아빠가 먹어, 누나가 먹어 막 그러다가 서로 싸우다가 TV 한참 보다 이렇게 딱 쳐다보면 어떻게 돼 있니? 약간 이게 색깔이 변해 있죠? 막 뭐 더 먹기 싫지 그럼, 그치? 그게 갈변이야, 갈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갈변. 그것도 느린 반응이죠.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옷 색깔이 바래는 거 있지? 옷색이 바랜다. 세 번째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거 과일의 갈변. 자, 이런 거. 그러면 옷색이 바래는 이런 거 뭐 니네들 잘 알잖아. 왜 그 오래 입다 보면 자연적으로 구제가 되는 그런 옷 있지? 그래. 색깔 막 바래고 막 찢어지고 헐고 막 그러잖아. 그런 반응들 다 느린 반응이야. 네 번째 반응으로 이제 우리 철의 산화 뭐 이런 게 있어요. 철의 산화 반응. 철의 산화 반응.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뭐가 있냐면 석회동굴 생성 반응 있지? 석회동굴 생성. 자, 석회동굴 생성되는 반응 어떻게 되나? 석회암지대에 물이 흘러, 지하수가 흘러, 지하수에는 CO2가 많이 녹아 있거든. 그래서 왜 우리 그 뭐지? 그 왜 톡 쏘는 그런 안반수 뭐라 그러지? 있는데 사이다 맛 난다고 막 뻥치는데 실제 먹어보면 약간 뭐 시큼한 맛 나면서 이렇게 톡톡 쏘는 그런 안반수 있잖아. 그래, 그런 게 다 CO2가 녹아가지고 탄산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맞다. 광천수. 사회선생님 역시 사회선생님이야. 아신다. 하여튼 그 광천수 뭐 그런 거거든. 그런 게 이제 석회암지대에 흘러가잖아? 그럼 어떻게 돼?
산이지. 산이니까 석회석하고 반응해서 CO2 기체 만들면서 뭐해? 녹아 들어가요. 알았니? 이렇게. 하여튼 요렇게 해가지고 느린 반응. 자, 여기서 하나만 주의할 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하나만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이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와 반응하는 거냐면 산소와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산화 반응이라고 그러거든. 산화 반응. 근데 지금 여기 빠른 반응 중에 들어있는 산화잖아. 그치? 요걸 그래서 빠른 산화라고 부르거든. 그럼 느린 산화도 있나요? 이거 산화라고 그랬잖아. 공기 중에 산소와 과일에 닦은 면이 반응해가지고 발변이 일어나는 거거든. 요것도 산화예요. 요것도 산화. 결국은 부러뜨려 먹네. 요것도 산화. 사람은 필요 없는데 이제 큰일 났네. 자, 옷색이 바랜다. 이것도 산화야. 옷의 산화. 이것도 산화야. 자,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요놈 새끼 두 개는 어떤 산화? 요건 느린 산화. 요건 느린 산화. 자, 여기 있는 요 새끼는 무슨 산화? 요건 빠른 산화.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얘는 연소 반응, 빠른 산화는 있잖아. 뭐든지 산화 반응에는 열과 빛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거든? 근데 얘는 둘 다 가죠. 알았니? 둘 다 가죠. 근데 얘들 있지, 얘들은 있잖아. 열은 나는데 빛은 안 나요. 알겠지? 엄마랑 아빠랑 싸우고 있어. 마지막 과일 한 조각 남은 거. 당신이 먹어. 여보가 드세요. 막 이러고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과일이 막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빛이 막 찬란하게 막 그런 일 없지? 그래. 그냥 빛 안 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기로 했던 내용 다 했는데 약간 시간이 1, 2분 정도 오버된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반응 속도의 측정으로 넘어갑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안석환이었습니다.